안녕하세요. 211 여승민입니다. 광호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에 대해 논해보는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수업 시간에 광호 과정을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호 과정에서는 CO2가 생성된다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NH3, H2O2 등의 물질도 생성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암모니아는 좀 대표적인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만약에 암모니아 제거 기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pH 교란도 하고 효소 기능을 또 변성시키기도 할 것이고 이런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예를 들자면 이제 에너지 공급원과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세포막을 파괴할 수도 있고 하여튼 아주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GS 고가트 경로라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유기질소 형태로 전환하는 질소 동화 경로가 있는데 이 여기서 좀 이제 볼만한 것은 광호 과정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를 질소 공급원으로 재활용한다라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광호흡으로 생성되는 암모니아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추가적인 탐구를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C4 식물이나 캠 식물은 질소 대사량 자체가 광호흡을 하는 C3 식물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질소를 보충하는가? 그리고 또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향후 식물 개량 과정에서 질소 대사량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를 설명하는 가설은 학계에 꽤나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가설로는 C4 식물이나 캠 식물의 루비스코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비스코의 주성분 원소가 질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소의 사용량이 적어서 덜 섭취해도 된다라는 게 이 가설의 논지고요. 두 번째 가설은 시포식물과 캠식물의 펩시가 질산동화에 필요한 환원력을 제공해서 질산동화 효율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펩시가 말산을 생성하는데 말산이 저 GS 고가트 경로에 환원제로 작용하여서 NADH를 생성하면 질산동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시포식물이나 캠식물은 루비스코를 적게 합성해서 질소 요구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전략과 펩시 말산 회로를 이용해 질산 동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함께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요즘 좀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좀 큰 문제가 질소 비료로 인해 이산화질소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등 여러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탐구 내용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신가요? 제 앞선 탐구를 통해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루비스코의 양을 줄여 질소 요구량을 낮추고 펩시 말산회를 이용해 질산도가 유지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식물의 생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한 질소량을 예측하고 필요한 만큼의 질소 비료를 공급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질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거는 챗 GPT로 생성한 워크플로우고요. 즉 결론적으로 광호흡과 질소대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시포식물과 캠식물은 광호흡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독자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다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생리 상태를 반영한 스마트팜 질소 관리 시스템을 구상하였고 향후에는 질소 요구량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 실제 스마트팜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저희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념적인 탐구였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생리 정보를 이용해 루비스코의 활성과 질소 요구량을 예측하는 과정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신러닝 과정으로 AI를 이용하여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능할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느낀 점은 광호흡은 질소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의 질소 이용 전략을 스마트팜 기술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